대단원 2. 동양과 한국윤리사상. 소단원 5. 도가사상과 우위 자연의 윤리.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자를 정리를 했고요. 이제 장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꺽쇠 돼 있고 장자 이거 돼 있는 건 책 이름입니다. 자, 노자의 책은 노자고요. 장자의 책은 장자고요. 맹자의 책은 맹자고요. 순자의 책은 순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책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많이 지었어요. 자, 근데 노자의 책, 노자는 도덕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장자가 쓴 장자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자 옆에 도는 큰 지혜래요. 도가 뭐였죠? 이제 나와야죠. 길이자 그 존재가 살아가는 방법. 그 존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고 그 존재가 살아가는 방법이자 변화하는 법칙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에도 보니까 인간 오감에 의한 지식은 사심. 저기 사는 개인 사자거든요. 사익 알죠? 공익과 사익 할 때 그 사입니다. 나의 마음, 주관은 보잘것없는 지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형광펜을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엄청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보자. 복습이 똑바로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왜 오감 또는 감각에 의한 지식은 보잘것없는 것일까요? 왜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수업 때도 온라인 때도 도는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감각으로 파악한 지식은 도가 아니라 도의 반대, 자연, 본성의 반대, 인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심, 주관 이런 것은 왜 나오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봐봐요. 도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뭐였어요? 그 존재 자체의 관점으로 보는 거라고 했는데 봐봐, 이런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왜 저딴 식으로 살까? 여러분 이거 인위한 거예요. 왜요? 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파악한 거잖아. 그러면 안 돼. 도의 관점이란 건 뭐냐면 저 존재도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쟤도 저러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게 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자, 그렇다면 걔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심, 개인적인 마음, 주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자, 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도의 관점과 사심, 주관의 다른 말이란 거를 이해가 되셔야 해요. 그래야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세계관. 자, 세계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자, 상대주의가 뭐냐 하면 상대라는 것은 절대의 반대말이고 상대라는 것은 서로 비교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는 무슨 뜻이에요? 비교한다 한들 달라지지 않는 것을 절대라고 합니다. 상대주의는 뭐냐면 보세요. 서로 비교하면 달라지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게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화 상대주의가 뭐였냐면 나라마다 공동체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게 문화 상대주의였어요. 자, 그렇다면 상대주의라는 것은 비교하면 달라지는 것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뭐가 비교하면 달라지느냐? 여러분, 도는 존재마다 같다고 했나요? 다르다고 했나요?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존재마다 다른 도를 존중한다는 게 상대주의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사물이 지닌 그 자체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물 자체의 관점에서 보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 봐봐. 나의 관점으로 사물, 여기서 사물은 그냥 모든 존재라는 뜻이야. 사람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돌멩이도 될 수 있고 강아지도 될 수 있는데 봐봐. 내가 우리 집 짱아가 길 가다가 지렁이에 몸에 막 박고 있는 거를 나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저 왜 저러고 있노?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도의 관점으로 본다 했어? 아하, 쟤도 쟤만의 살아가는 도가 있군 하면서 그게 바로 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사물마다 관점이 왜 다를까요? 사물마다 뭐가 다르니까? 도가 다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봐봐. 여러분들은 여러분 방식으로 사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을 봤더니 좀 한심한 거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방식이죠. 근데 나는 그것을 나쁜 방식으로 봤단 말이야.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인 거야. 그래서 편견이라 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여러분들 나쁘다고 판단하는 건 먼저 든 견해, 선입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존재의 도를 존중하는 것이고 나의 관점에서 그 존재를 평가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평등주의입니다. 자, 왜 평등주의인지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만약에 도의 원리들끼리의 차이가 있거나 높고 낮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평등주의는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인위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존재의 도가 다른 존재의 도보다 더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인위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인위가 안 된다고 도가에서 주장하고 있으니 어떤 존재의 도는 어떤 존재의 도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의 가치는 평등하다. 자, 가치가 평등하다는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평등하다는 건 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도가 평등하다는 거야. 어떤 도가 어떤 도보다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가 어떤 보다 낫다고 구분하거나 우열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논리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마구잡이로 외워가지고 아무 점수 안 오릅니다. 그래서 장자는 재물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재물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게 재물입니다. 어떻게 평등하게 인식하는 거야? 그들의 도는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못하는 게 없다란 뜻. 자, 이상적인 삶 한번 필기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좌망입니다. 좌망은 자 앉아서 다 잊는다라는 뜻인데 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까먹는다는 거죠. 뭘 까먹는데요? 인위겠죠. 그래서 앉아서 무아와 무기. 여러분 아와 기는 같은 말입니다. 나입니다. 나를 잃고 나를 잊는다. 여러분 보세요. 무아라는 건 불교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불교에서 무아는 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요. 불교에서 무아는 고정불변, 독립, 실체인 내가 없다란 뜻이고요. 여기서 무아는 뭐예요? 인위하는 내가 없다란 뜻이에요. 구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심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는 목욕 재개,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옆에 뜻을 적어보면 자,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허심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허심이 뭐예요? 마음의 인의를 비우는 건데, 봐봐. 여러분,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봐봐. 허심이 뜻이 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래요. 이건 벙찌죠.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허심은 인의를 없애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돼요. 봐봐. 인의가 없으면 도, 자연 본성만 남잖아. 그래서 사물의 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의 관점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쟤도 쟤만의 삶의 방식이 있겠지 하는 게 도의 관점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쟤는 그냥 그렇구나 이러는 게 도야. 왜? 감각 경험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야. 그래 보자. 소요요. 여러분, 유는 생략 가능하고요. 유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소요유는 뭐냐? 정신적 자유의 경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가 없는 상태? 인위로부터의 자유고요. 여기서 뭐가 없냐면 인위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인위가 외물이에요. 외물은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중요시하는 걸 외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인위고요. 명예, 권력, 부, 분별적 지식 같은 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 소요유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정신적 자유라는 건 뭐뭇이 없는 건데 뭐가 없다? 인위가 없다. 그 인위의 대표주자가 외물인데요. 외물이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존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그냥 연기를 하면서 연기자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주변 사람들은 연기로서 돈을 벌 수 있어? 연기로서 유명해질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본다고 생각해 볼게. 나에게는 중요한 게 뭐예요? 연기하는 거 그 자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부, 명예 이런 것들인 거야. 자, 그리고 물아일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여기서 물아일체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자연이고요. 아는 나야. 나와 자연이 하나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될까요? 인위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순물자연. 자, 자연의 본성에 순응한다는 게 순물자연이에요. 자, 그래서 진정한 자유하면 떠올라야 돼. 뭐가 없는 거? 인위가 없는 거. 왜 평등한지 알겠죠? 그냥 좋은 말이라고 동그라미 쳤다가는 골로 갈걸? 평등이 뭔데? 어떤 도가 어떤 도보다 나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가 없는 거고. 자, 그것을 이룬 사람을 성인, 지인, 진인, 신인, 천인이라고 하는데, 자, 얘들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데, 자,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성인입니다. 왜요? 성인이라는 것은 유교다, 불교다, 도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단어만 보고 도가인지 불교인지 유교인지 파악할 수는 없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팁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 수능 때 꼭 나올 수 있는데 장자랑 순자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인 이런 표현들은 순자도 사용합니다. 순자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낚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